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첫 번째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북중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북중관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듣겠는데요. 이런 거죠. 중국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미국이 여전히 그렇게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 또 그런 논조로 계속 중국을 대하고 북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자, 중국 책임론. 중국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고, 북한 핵을 없애는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제도인데 중국은 머리가 두 개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있고 당이 있습니다. 그 양두 체제가 뭐냐면은, 자,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 참 원로 학자들 가운데 또 대학교 총장이 있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 가운데 원로 의사가 병원장이고, 그게 머리 하나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둘째 머리는 당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기라 그러죠. 서기. 그래서 당에는 제일 높은 게 총서기 아닙니까? 지금 시진핑이고 모택동이도 그 등석교의도 총서기였는데, 그건 당의 줄입니다. 당의 줄이 직장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국가지요. 행정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주석이라고 그러죠. 주석이랑 대통령, 주석, 그런데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프리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습니다. 옛날 모택동 등소평 그때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석에서 임기를 없애버렸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가 있죠. 또 전국가 회의가 있죠. 그 5년에 한 번씩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 10년 하면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소평이나 모택동은 2번 이상 했습니다. 다. 그 외에 그 주석들은 2번 이상, 10년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총서기가 10년 이상 가는 거는 등소평하고 모택동밖에는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진핑이 이 당에서 내년에 이 사람 끝납니다. 오늘 원래 9년째고 내년에 10년 돼가지고 2011년에 갱질이 안 되면은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총비서하고 국가대표 주석하고 이걸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은 이 동시에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내년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북중관계 이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1949년 모택동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건 1920년 이때부터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사회혁명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소수민족들이 54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중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반란이 일어나면 중국이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역사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장개석이 들어와가지고 자본주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소수민족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착취만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죠.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일제시대 때 그때부터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거기 갔을 때도 1905년인가 6년인가 이런데 그때 벌써 180만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이가 혁명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소작 일을 해가지고 농사지은 80% 갖다 바치고 지주들한테 이렇게 살다가 사회적 혁명이 있다, 토지개혁이 일어난다, 사유재산이 없어진다 하니까 상수를 들고 먼저 앞장서가 나가는 것이 조선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지요. 사실은 동북 삼성 우리 조선 사람이 제일 많은 삶 거기에 모택동 혁명이 먼저 누구보다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인과 그 국가는 중국 국가는 조선족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조선족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중국 사람 계속 중국 옷 입고 왔지만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가 한 2, 3년만 앞에 된 사람들은 100%가 한국 전쟁에 왔습니다. 뭐로서? 중공군으로서 왔습니다.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그럼 중공군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니까 모택동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도 여기 보내가지고 전사시켜버렸다. 지금 묘가 북한에 있습니다. 네. 그래 놓으니까 그 와서 중국 사람 피만 흘린 게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 혈맹 관계, 피로 맺은 관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관계는. 그래서 이제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시민권을 가지도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습니다. 한국만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거기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성장, 그러니까 장관급, 또 지방 성장, 도지사급 이런 급들도 나가고 그 우리 민족이 그 우수성을 거기서 나타내는데 제가 한 재밌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민족은 조선민족인데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애국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요. 절대 북한에 애국한다든가 남한에 애국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머리에 없습니다. 중국에 애국하는 거예요. 그 중국은 또 그렇게 배려해서 자치주 그런 문화적인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조국은 해외 동포, 더구나 중국에 있는 해외 동포를 잘 우리 보습하면은 국토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북 삼성에 쌀이 얼마나 많이 재배됩니까? 그 쌀을 가져오면은 대한민국 남북 전체 식량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중국이 우리 동포들하고 사이 때문에 또 한국 전쟁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자기하고 꼭 같은 사회주의 국가거든. 지금 사회주의 국가 다 날아가는데 세계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견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존재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중국도 좀 멸시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깝지만은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건 내정 불간섭입니다. 자기가 내정을 다른 사람의 내정을 간섭하면은 다른 나라도 자기 내정에 간섭하지
하는 거를 말이죠. 묵인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내정 간섭에 제일 중요한 내정이 뭡니까?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남북 관계는 우리는 관계 안 하겠다. 그래서 일정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딱 이해가 딱 되네요, 선생님. 그래서 예. 그 미국이 계속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음,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에 동의하는데 중국의 책임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북중 관계는 이제 그 역사랑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논리,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국의 책임론을 아마 그 비핵화 갖다 붙일 것 같습니다. 비핵화 시키는데 중국이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을 감상적으로는 원하지만은 이성적으로 그래 깊게 원하지 않습니다. 체계도 갖고 이념도 갖고 가치관도 역사도 혈맹관계고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이 든든하지요. 미국한테 위협을 느끼는데 자기들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북한에서 장거리 유도탄도 쏠 수 있고 원자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속으로는 퍽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사람 많이 아는데 제국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비핵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식량 원조나 의료 문제나 이런 데는 상당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원유는 중국에서 대부분 옵니다. 그만큼 이런저런 이유로서 제재를 피해가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 북중 관계는 그렇게 쉽게 틀어지지 않고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의 투자가 이제 문만 열리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 책임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직접 북을 상대로 해서 뭘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불똥이 튄 것 혹은 그냥 책임을 그냥 회피하기 위한 용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북한도 그 어느 누구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따라가는 나라도 아니고 또 중국도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미국에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책임을 중국한테 전가시킴으로써 이제 북의 핵 문제를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강하게 원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국 책임론을 붙여놓으면은 책임은 자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선전이 되고 또 중국도 비핵화를 안 시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이 사이에 계속 무기는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또 계속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저장시켜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딥스테이트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제일 중요한 군산복합체 돈입니다. 은행 이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제일 괴로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둘이 공동 희생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중 관계를 딱 다루는데 그 말씀 마지막이 두 번째 다루는 거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요 주제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코너는 지금 당분간 마지막 코너가 될 텐데 군사 분야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네, 이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공동 이쟁자가 합의한 획기적인 합의고 또 딥스테이트 군사복합체 입장에서 보면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또 부각이 안 돼 왔었어요 그동안. 네,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이 군사 합의서를 폐기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는 보려고 합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죠. 군사 분야 합의서인데 그때 국방장관하고 북의 인민무력부장인가요? 같이 예, 서명을 했지 예,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직접 서명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고 엄청난 합의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또 부각이 안 됐어요, 그동안. 뭐 통일운동 진영에서도 얘기는 많이 하긴 했지만 이 합의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더 심각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폐기시켜라. 남한의 그 군사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합의다. 한미동맹을 깨는 합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집요하게 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합의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걸로 보고요. 그에 반해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 평화통일 진영에서는 오히려 군사 분야 합의서의 중요성 의의에 맞게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 못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이어서 다룰까 합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했으니까 합의는 이행해야지요. 이행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면은 그건 그대로 또 미국하고 붙어야지요. 우리 주권국가다. 대한민국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세계 여론을 휩쓸고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회주의거든 민주주의거든 여론 정치입니다. 여론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맞서가지고 논쟁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뭐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서를 채택은 했지만 합의서를 채택은 했지만 실질적인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잘못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 작전권을 이양했지 않습니까? 그걸 작전권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갖다 줬느냐, 미국이 종용을 해서 원해서 받았냐 하는 거는 앞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작전 통제권인가 그것을 하루속히 바꾸어야 됩니다. 주권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국방입니다. 군인이 있어야 되고 군복이 있어야 되고 태극기가 국기가 있어야 되고 국가를 상징하고 하는 게 제일 먼저 가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있는데 통솔권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줬는지 그것도 내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 그때는 뭐 형편에 따라서 줬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4.27 그거나 평양선언이나 군사관계 합의나 여러 개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해야 되고 미국이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에 잘못된 거 고칠 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쳐놓으니까 지금 평양선언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전시작전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시작전권이니까 지금도 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군인을 아무도 못 움직인다는 말이거든. 그래가지고는 주권국가로서 A, B, C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평양선언에 우리 합의한 거, 4.27에 합의한 거, 그걸 그대로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더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만 뭐 반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합의도 다 했고, 좋은 말도 다 했고, 끌안고 뭐 감격적인 것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상이 가서 사인하는 거는 국가가 서로 하려고 약속했으니까 이건 어느 대통령이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당대에 안 되면은.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앞으로 한 1년 반 사이에 큰 일을 하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기가 좀 없대요. 그게 부동산 등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그 아파트 몇 천에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안 시켜야 됩니다. 통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 누가 통일하려고 합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는 빈부격차 그거는 우리가 절대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경쟁에서 북한에 떨어집니다. 북한에 교육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으면 착취가 있습니까? 인간을 무시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매력을 더 느끼고 많은 사람이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저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대로 취약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점과 취약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지. 지금 통일하지 마자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아요? 교수들 가운데 통일하지 마자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요. 통일하는 게 뭐 경제적인 덕 때문에만 합니까? 또 그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말할 수 없는 큰 덕이 되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에서 항상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남쪽이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절충을 해서 남북이 공동에 살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만들고 그 만드는데 학자들도 머리를 참 맞대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권TV에서 북한 학자들 좀 오셔와서 토론을 시킵시다. 남한 학자들하고. 교수님이 다리를 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군사부 분야 앞에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하나만 그 질문 드릴게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 당시에 2018년 그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에 강경호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버럭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군사부 분야 합의서를 무슨 정신으로 이걸 채택한 거냐, 합의했냐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 합의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확인이 될까요? 네, 그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는 너희들 월권했다. 지금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평양 가서 조인하고 하는 건 너가 월권했다. 그러니 우리 빼놓고 너끼리 했다. 그래서 화낸 거지요. 간단하죠. 뭐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경호 장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권 국가다. 그 주권 국가로서 너가 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거지.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식민 관계나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맞서고 나가야죠. 군사 분야 합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남북 사이에 이제 그 비판도 많고 그런데요. 한국의 국방부는 자기들은 군사 합의서를 중요시하고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 군사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사드 장비들이 계속 뭐 추가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 전략 무기들이 막 반입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 위반이지요. 평양선언 뭐 이런 게 합의한 그 두 대통령 수반이 나와서 합의한 그게 완전하게 위반이지요. 그걸 위반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전권을 회복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국방의 능력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아야 돼요. 군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부터 그 열을 낮춰야지.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 다른 일이 안 됩니다. 긴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체제화하는 데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지만 남북관계 또 정상화됐을 때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정치 문제 뭐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군사 문제는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군인들 철수하고 뭐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죠. 이념을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능라도에 거기서 연설한 걸 내가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약속 많이 했대요. 그대로 해야 돼요. 뭐 배우도 아니고 거기 가서 말하는 거 뭐 사진만 찍고 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다시 심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말한 게 있으면은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 말한 것이 우리 체제 경쟁은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보다 50분의 1도 안 된다. 이 따위 얘기를 잘못한 거 실언입니다. 그건 내가 다른 생각에서 그랬고 그 없던 걸로 하고 잘하자. 그래 해야 돼요. 남북 관계에서 정말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말 잘못한 그건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남북 관계 지금 체제 경쟁을 7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끝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 전쟁 상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그런 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체제 경쟁이 해왔는지 그것도 뭐 GNP 이런 걸 가지고 체제 경쟁을 했나? 그건 잘못 본 거고 잘못 봤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청와대가 볼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합시다. 잘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